자, 오늘이 2018년 9월 5일이고요. 수요일. 수요일로 바꾸고 나서 공식적인 첫 번째 세미나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종목을 드디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도 종목 위주로 실제로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는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앞에 30분은 책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뜨기로 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책의 내용을 일단 먼저 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라틴어죠. 네,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의 의미는 요게 저기서 나오는 거죠.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영화 보세요. 자, 봉 분석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로는 28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봉이 뭐냐? 그죠? 이제 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봉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봉이 뭔지를 모르면 백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봉은 그래프예요. 끝입니다. 봉은 그래프다. 그러니까 봉은 표현의 수단이지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그리든 면으로 그리든 아니면 점으로 그리든 다 똑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봉이라는 표현 수단이 있는 거죠. 이 봉 차트는 일본 사람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혼마였나? 하여튼 일본 분이 봉 차트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들었고요. 봉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은 4가지 가격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의 시가, 가장 높은 고가, 가장 낮은 저가, 그리고 마감하는 가격 종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종가는 마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마지막. 마지막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에요. 끝나기 전에도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도 종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가는 항상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종가고요. 그 종가가 가장 높게 찍으면 그 종가를 고가라고 부르고 가장 낮게 찍으면 저가라고 부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 찍으면 그것을 시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가격들은 다 종가였어요.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4개로 구성된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4개로 구성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 4개의 가격을 가지고 봉이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봉을 그리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 고가랑 저가는 선으로 그린다. 그 다음에 시가와 종가는 면으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고가랑 저가는 선으로 연결하고요. 시가랑 종가는 면으로 연결해요. 그런데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종가가 밑으로 끝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종가가 위로 끝나면 빨간색으로 표시해요. 사실은 이게 반대거든요. 반대예요. 원래 빨간색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뭔가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관습처럼 남아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봉 차트를 이렇게 배운 거죠. 빨간색은 오르는 거고 파란색은 내리는 거라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게
관습화돼서 그냥 빨간색을 보면 그거를 음봉일 때 사용을 해도 그냥 그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차트를 보던 사람들은. 그래서 자,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빨갛게 칠하고요. 예,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파랗게 칠해요. 예, 그게 답니다. 그리고 고가하고 저가는 선으로 연결하는데 종가랑 고가랑 같으면 위에 선이 없고 면만 존재하고요. 시가랑 저가랑 같으면 밑에 선이 없고 면만 존재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시가가 저가랑 같거나 아니면 종가가 저가랑 같을 때는 아래에 선이 없고 종가랑 고가랑 같거나 시가랑 고가가 같으면 위에 선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봉에 대해서 설명 다 했어요. 자, 봉이 뭐다? 그래프다. 그죠? 봉은 그래프의 한 종류이지 특별한 게 없다. 두 번째, 봉은 네 가지 가격으로 구성된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네 가지를 가지고 봉을 그리는데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빨갛게 칠하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파랗게 칠한다. 저가와 고가는 선으로 연결하고 종가와 시가는 면으로 연결한다. 여기까지만 딱 아시면 끝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자, 봉에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왜 시간의 개념이 있냐면 봉 차트란 것 자체가 이동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나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분 단위로 쪼개면 분봉, 일 단위로 쪼개면 일봉, 일주일 단위로 쪼개면 주봉, 한 달씩 쪼개면 월봉, 1년씩 쪼개면 연봉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있는 HTS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어요. 키움은 연봉이 있습니다. 자, 분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짧게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1분봉부터 보통 240분봉까지 써요. 그래서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20분봉, 30분봉, 60분봉, 90분봉, 120분봉, 180분봉, 240분봉 한 이 정도 씁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건 30분, 60분, 120분, 240분이에요. 예, 참고하세요. 분봉에서 제일 좋은 건 말씀드렸죠? 30분, 60분, 120분, 240분입니다. 예, 써보시면 알아요. 5분봉이 좋긴 한데 너무 호흡이 짧아요. 그 5분봉 쓰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30분 단위로 끊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표가 보이시죠? 네, 이 표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월봉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월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일이고요. 월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9월 1일, 9월 2일이 주말이에요. 토, 일, 일이면 9월 3일이 시작이죠. 그러면 월봉은 9월 3일에 시작하고 만약에 25일부터 30일까지 연휴다. 그러면 24일이 마감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월봉이 만들어집니다. 1일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일이죠. 예, 무조건 말일이고. 그래서 가상화폐는 1일에 시작해서 말일에 끝나고요. 주식은 첫 거래일에 시작해서 마지막 거래일에 끝납니다. 주봉은 논리적으로는 주식에서는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는데 이것도 연휴가 끼면 그 연휴 일은 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수목금 이렇게 연휴다. 그러면 월봉의 시작은 주봉의 시작은 월요일이고요. 마감일은 화요일입니다. 이제 되셨죠? 다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게 우리의 현재가 너희의 미래다.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의 현재가 너희의 미래다. 이게 쿠오드스모스 호크레티스인가 뭔가 이렇게 읽더라고요. 예, 이거 라틴어거든요. 예, 저기 구글에 요거 문장 쳐서 쓰시면 발음 알려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익숙치 않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 라틴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은 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라는 거는 해골이 말한 거예요. 해골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말한 거라서 우리의 현재, 즉 죽어있는 상태가 너희의 미래인데 니네가 귀족이든 노예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죽으면 다 해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재는 분석할 수 있는데 미래는 분석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은 논리적인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꼼수를 써서 미래의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억지로 분석을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미래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만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재라는 건 미래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가 미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미래를 포함하는 봉을 분석을 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봉을 분석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분 봉은 30분밖에 분석이 안 돼요. 근데 1봉을 분석하면 30분 봉을 10몇 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1봉은 오를 거야. 예, 1봉은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30분 봉 하나를 보는 의미가 없어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예, 30분 봉 하나를 볼 의미가 없다는 거죠. 1봉이 오르려고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30분 봉은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30분 봉을 보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1봉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도 현재만 분석하는 케이스가 있고 현재로부터 훨씬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하듯이 1봉만 보면 사실 오늘밖에 안 보이지만 주봉까지 보면 이번 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라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9시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봉을 보고도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의 범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게 이 책에서 의도하는 분석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봉이랑 주봉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월봉 하나는 가상화폐 경우에는 일봉이 30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 이번 달은 한 17개 정도 들어가요. 17개.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5개 들어가고 가상화폐는 7개가 들어가죠. 예,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개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봉을 분석할 때는 그 봉의 미래도 포함하고 있는 봉도 같이 분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봉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이 내용이 이전에 설명했던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적었는데요. 봉을 분석하는 3가지 방법은 단일봉, 그 다음에 2개 연속봉,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연속봉,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봉은 그냥 간단해요. 양봉이면 좋고 음봉이면 나빠요. 예, 그러니까 단일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면 좋고 음봉이면 나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봉이면 하위봉들이 상승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음봉이면 하위봉들이 내려가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봉으로 끝나면 끝날수록 하위봉들은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요. 음봉으로 끝나면 하위봉들은 안 좋은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단일봉을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와 종가의 거리, 그 다음에 종가와 저가의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와 종가의 거리를 이제 저항, 그러니까 나쁜 의미인 거예요. 고가랑 종가의 길이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 그리고 종가와 저가의 길이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길어야 되고 나쁜 건 짧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형태는 좋은 거고요. 우측에 있는 형태는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좌측에 있는 거는 하위봉들이 다 좋은 구조고 우측에 있는 거는 하위봉들이 다 나쁜 구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내용 중에 이제 다음 봉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 봉이랑 연결이 됐을 때 이 봉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때문에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복잡한 얘기고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빠요. 이제 두 개 연속봉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두 개 연속봉. 자, 두 개 연속봉. 자, 주가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종가는 시가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종가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양봉이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양봉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위봉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가가 높다라는 거는 하위봉들이 상승의 형태로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종가는 고가에 가까워야 된다. 왜죠? 고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종가가 고가에 가까울수록 넘기 쉬워요. 반대로 그럼 종가와 저가는 멀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저가가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저가가 붕괴되면 왜 안 좋냐? 그러면 손절 나와요. 저가가 붕괴되면 손절이 나와요. 그럼 손절이 나오면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대부분 저가는 지켜가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양봉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가가 고가에 가까우면 좋다. 그 다음에 종가는 저가랑 멀면 좋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내리는 경우에 내리는 경우. 그럼 내리려면 시가는 종가보다 높아야 된다. 이건 음봉이란 얘기고요. 이제 음봉이 나면 하위봉들이 다 망가지겠죠. 예. 그 다음에 종가는 저가에 가까워져야 된다. 저가 깨야 되니까. 내려갈 때는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니까 종가가 저가에 가까워져야 되고요. 반대로 전봉의 고점을 넘지 말아야 되니까 종가는 고가랑 멀어져야겠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고가랑 멀고 저가랑 가깝고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자, 이제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방법인데, 고점 저점 만드는 방법은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양봉 바닥, 두 번째 음봉 바닥, 그 다음에 고점은 첫 번째 양봉 고점, 두 번째 음봉 고점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자, 바닥에서 음봉으로 저점을 찍으면 음봉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단일봉을 분석할 때 음봉은 안 좋아. 그러니까 음봉 바닥이 나오면 음봉 바닥은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음봉 바닥을 찍으면 그 다음에 양봉 하나를 확인하시는 거죠. 음봉 바닥을 깨지 않는 양봉을 하나 확인하시고 양봉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봉 볼린저 밴드 지지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자, 음봉 바닥을 찍으면 양봉을 하나 확인하고 양봉이 나오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상단으로 턴하죠. 그래서 턴하는 선의 위치가 전봉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매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바닥이 양봉이에요. 그럼 양봉 바닥이면 양봉 바닥이 그려진 상태에서 그 다음 시가를 딱 보시고 그 시가로부터 볼린저 밴드 지지선의 위치가 전봉의 시가 근처나 그 위에 있으면 전봉 시가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점은 양봉 바닥과 음봉 바닥이 있는데 양봉 바닥은 바로 활용하고 음봉 바닥은 하나 패스하고 양봉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음봉 고점은 그 음봉에서 고점이 나면 그 다음 봉 시가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양봉 고점인 경우에는 음봉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번에서 시가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봉 바닥, 음봉 바닥 이야기했고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양봉 바닥을 냈는데 그 다음에도 양봉을 이제 시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양봉이 나면 홀딩이 되는 거고 음봉이 나면 망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양봉 바닥이 났어. 그 다음 봉에서 그 양봉의 시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양봉이 났어요. 그럼 홀딩의 조건이 되는 거고 우측처럼 음봉으로 끝나서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청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은 반대가 되겠죠? 고점은. 자, 고점 같은 경우에는 우측이 좋은 거죠.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빠져.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빠지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매도를 했는데 저렇게 양봉으로 하면은 방향이 한 번 더 틀어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봉 고점 뒤에 양봉이 나오면 아리까리 되는 거고요. 음봉 고점 뒤에 음봉으로 받아치면 이제 하락 구조가 거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는 고점이 아니고 바닥인가 본데요? 네. 이거 음봉 바닥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음봉 바닥인 경우에는 음봉 바닥 뒤에 좌측처럼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이 매수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음봉 바닥을 나왔는데 그 다음 봉도 음봉이에요. 그러면 무시해요. 이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 음봉 바닥은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자, 음봉 고점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 음봉으로 고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시가 찍고 떨어지면은 하락이 완성되는 형태인 거고요. 음봉 고점을 찍었는데 양봉으로 받아치면 이제 오르는 힘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은 고점에서 내렸지만 상승의 기운을 담고 있는 거고요. 우측은 그냥 하락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이라고 해요. 일반적. 꼭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봉으로 고점이 났는데 그 다음에 양봉이 나면 이거는 안 떨어지겠다라는 소리에 가깝고요. 양봉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봉에서 청산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2개까지 했어요. 2개에서 3개. 그러니까 이제 단일봉 하나,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빠. 그 다음에 이제 2개일 경우에는 양봉 바닥이냐, 음봉 바닥이냐, 양봉 고점이냐, 음봉 고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이제 3개 이상일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3개 이상일 경우의 분석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왜 3개 이상을 분석하느냐? 그거는 n개가 모여서 하나의 봉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상화폐 쪽에서는 7개의 일봉이 모여서 하나의 주봉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7개의 봉을 분석해요. 7개의 봉을 분석해서 그 봉이 정확하게 주봉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5개 봉으로 잘라가지고 그 봉이 주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봉을 분석하는 거는 연속된 봉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그룹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3개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주봉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월봉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주봉도 4개가 모여서 하나의 월봉을 만드는데 주봉 4개가 어떻게 월봉 하나를 만드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이 3개 이상 연속봉 분석하는 이유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 결국에는 주봉을 음봉으로 만들고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양봉을 만들 시간이 없다고.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n개의 봉을 분석해서 하나의 큰 봉을 만드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의도가 보여요. 의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키워드만 딱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 사례인데 이건 뭘까요? 이거 저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B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B가 바닥이니까 B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매수가 되죠. 그러니까 B봉의 다음이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자, C에서 B의 저점을 붕괴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바닥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C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C 다음에 또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또 음봉이고 또 음봉이고 또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C부터 D까지는 매수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봉을 확인하면서 가시면 전략 짜기가 매우 수월하다는 거죠. 이게 연속봉 분석하는 컨셉입니다. 그 다음은 자, A 전복이 고점이고요. A 전복이 고점인데 고점에서의 음봉이잖아요. 그 다음 봉에서는 시가 위가 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전봉의 시가 위로 올라갔을 때가 매도인 거예요. 그리고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하락하려고 아예 작정한 봉이죠. 근데 B가 양봉이에요. B가 양봉이니까 그 다음 봉에서 시가 아래가 매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도 산다 그러면 B봉의 시가 아래서 그 다음 봉에서 한번 사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가격이 보이시죠? 근데 C에서 B의 저점을 붕괴하면서 새로운 바닥이 나왔고 C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D에서 C의 저점을 깼죠. 그러니까 매수 찬스가 죽은 거죠. 이건 손절된 거고요. D가 음봉이니까 양봉을 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E가 음봉이니까 다시 E가 바닥이 된 거고요. E가 바닥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봉이 양봉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한국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는
일단 A가 바닥에서 양봉인데 그 다음 봉이 A의 저점을 깼어요. 그러니까 손절이겠죠. 그 다음 기회는 B에서 왔어요. 자, B가 바닥인데 그럼 그 다음 봉에서 B의 시가 밑으로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 다음 봉이 매수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게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그 B 다음 봉에서 사실은 팔고 나가야 돼요. 예, 팔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안 팔았죠. 안 팔아가지고 그 다음 봉 장대양봉 났을 때 팔고 나가셨어요. 자, 그 장대양봉이 지나고 그 다음 봉이 음봉으로 이제 하락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음봉을 그냥 세세요. 그러면 음봉 C까지 다 음봉이죠. 그러면 매수 찬스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A가 바닥인데 양봉이에요. 그러면 A 다음 봉에서 매수할 수 있죠. 시가 밑에서. 이건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매수하신 종목이에요. 실제로 저기서 샀어요. 사서 예, 그 다음 달에 팔았죠. 예, 그러니까 저 양봉, 그러니까 저기 A의 양봉 말고 A 다음 봉의 양봉을 지나서 그 다음 양봉에서 판 거죠. 자, 다시 B로 가면요. 자, B가 또 양봉이잖아요. 지금 B 전봉이 아마 최저가일 거예요. 그러면은 음봉 바닥에 양봉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봉에서 매수할 수 있죠. 예, 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대한항공이요. 자, A가 바닥이고요. 그러면 A 다음 봉에서 매수 찬스가 오는데 실제로 A 다음 봉에서 시가를 찍고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에서 다시 바닥을 찍었잖아요. 예, 근데 B 다음 봉에서 시가 아래에서 매수가 나오죠. 근데 저거는 이제 십자로 끝났기 때문에 저걸 홀딩해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는 이건 자율이에요. 자, 이건 현대홈쇼핑이고요. A가 바닥, 그죠? B가 양봉, 아니다. A가 바닥, 그리고 A 다음 봉이 양봉이니까 그 다음 봉에 매수 사인이 온다라는 얘기고요. C에서도 보면 C가 바닥이니까 다음 봉이 양봉, 그 다음 봉이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A 지나서 매수한 거는 돈을 버셨을 거고, C 지나서 매수한 거는 거의 본전에서 팔고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래를 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A부터 G까지 양봉이 없어요. 그죠? A, B, C, D, E, F, G 전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 하나만 보고 있으면 매수 찬스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짜잘한 봉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큰 봉 보세요. 자, 반대로 A가 음봉이고 B, C, D, F, F 다음에 G, H, I까지 다 양봉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 봉만 하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밑에 봉 보면 고달파요. 그래서 저는 일봉 차트 잘 안 봅니다, 사실. 자, 여기까지 봉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책은 디테일하게 읽으세요. 근데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